자유한국당이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항의에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오늘 예정된 10개 국감은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최진 세안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일단 이 한국당 보이콧 이야기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벌써 세 번째. 네. 정당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국감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특정 사안에 특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보이콧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를테면 방통위 문제가 있으면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지적하고 질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원래는 이 정유권 전체를 보이콧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국감 보이콧으로 이렇게 그나마 축소한 건데 이런 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아마 최고위원회 같은 데서 좀 다시 뭔가 번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이라든지 국감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보이콧을 강행했던 정당, 정파가 유리했던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언론에 상당히 강한 비판을 받고 다시 철회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선례를 좀 되풀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최 교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으로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야당이라는 것은 체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국 국감 보이콧이라든가 국회를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들은 과거에 보면 2014년도에 세월호 특별법 할 때 장애투쟁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그냥 한 달이에요. 그리고 그 2009년에 미디어 언론 투쟁해가고 100일 동안 밖에 나가 투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이 투쟁을 한다 해서 다 나쁜 거는 나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보이콧이나 장애 투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국민들한테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것을 갖고 이 공영방송 장악하겠다고 이 정부에서 하겠다는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이 그러면 가만 앉아서 이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지금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꼭 반드시 해야 되냐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여당이 공영방송을 사실 야당의 주장한 것처럼 장악해서 이 공영방송을 완전히 정부의 어떤 산하단체로 이때 두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깔려있다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장애 투쟁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야당에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이 부당한 이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국회라도 보이콧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콧 시켜서 이런 부당함을 알리는 수단으로 일단 삼는 것이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국감 자체가 전체가 중단되고 하는 것은 뭐 좀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당에서 수단이라는 것은 결코 이거 외에 어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야당만 탓할 것이냐 이거죠. 원인을 제공한 그럼 여당은 잘못이 없나 이거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총론은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강론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강론 지금 방송위원들이 지금 임명 2명을 놓고 지금 여야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선례나 관례를 보면요, 과거 2008년 이명박 정부도 사실은 공석이 생길 때에 야당 공석이 됐으면 정권이 바뀌니까 여당 몫이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강행을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과거의 선례로 보더라도 정부 여당의 논리가 맞다라는 거고 세 번째 법적인 문제인데 법적으로 누가 그러냐는데 방송문화진흥법 6조 4항을 보면요. 이거는 대표성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위원장이 이것을 이효성 방송위원장이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유치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강행을 한 건데 결국 선례라든지 법적으로 볼 때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방송 개혁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걸 야당 입장 충분히 보장해서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방치하거나 혹은 그대로 들어줄 정부 여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나 선례적으로나 전체 국민적 명분으로나 볼 때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속도 있게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공하고 싶은 게요. 이것이 이제
이 규정상으로 법리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문제는 없는 건 뭐 선례도 있고 이명박 정부 때 선례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법적으로라도 그 자녀 임기를 채우는 그 지명하는 부분에서 방통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녀 임기에 대해서 과거에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야당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야당이 지명한 그 이사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원배, 유호선 예. 그 이사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그냥 사퇴하고 싶어서 사퇴한 게 아닙니다. 집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까지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방통위까지 나섰고요. 이렇게 해서 이 이사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물러난 게 타의적으로 물러난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분들이 물러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저히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 상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강압이 있었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세상에 다 압니다. 예.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이사가 사퇴가 됐는데 그럼 그 이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퇴됐다면 법리적으로 맞죠. 전례 사례도 있고 방통위 법에 의해서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사퇴했나 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이것을 밀어붙일 이유가 있냐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요. 야당에서 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총론로도 옳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법적으로나 선례적으로 맞다라고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논리를 하는 건데 자, 정치 논리를 보면요. 제가 정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면 과거의 정부에서 구여권에 상당히 편중적 있고 치우쳤다, 편파적이었다라는 그런 비판을 심하게 받아왔던 방송의 간부를 그대로 그냥 편향하고 있었다 놔둘 그런 국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면요. 아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만약에 정권 방송위원회나 무슨 사장이나 바뀌었는데 편파적으로 한다? 국민의 지탄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뀐 초기란 말입니다. 더구나 모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나 방송 개혁은 아주 높은 지지율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개혁을 위해서는 방문진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빨리 속도 있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교청 명분이라든지 강론 총론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방송 개혁 그다음에 이런 방통위 문제는 분명히 필연적이고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예. 그런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보이콧을 국감 전체를 보이콧을 한다. 아니 그게 한두 논리가 가지 이렇게 너무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지금 그 편파 방송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뭐 편방도 있었겠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방송 개혁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구조를 바꿔야 된다 했는데 빨리 해서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그 빨리 말씀 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방금 거라면 말씀을 과거 정권에 했던 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좋습니다.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럼, 서로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러면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방금 네네.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보이콧을 하고 거기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거지 모든 국감 전체를 보이콧한다? 그거는 좀 무리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아니죠. 이 방송이라는 게 공영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야당인 겁니까? 야당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의 방송이랑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것이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니까 야당이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지적에 대해서 아무런 여당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야당에서 보이콧을 했더라도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무조건 마치 아니요, 그러니까. 야당이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방금 봅니다. 그 말씀이 일리 있다고 제가 받아들인 걸 전제로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만 전면 보이콧하면 되지 모든 상임위 국정감사를 보이콧한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중요성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야당의 그 행위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야당들 그 장애 투쟁할 때 그 보십시오. 다 장애 투쟁해서 100일씩 한 달씩 다 장애 투쟁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 무슨 명분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야당에서 보이콧했다고 이것을 마치 뭐 야당에서 그렇게 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 야당은 걸핏 불리하면 꼭 옛날 얘기하던데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지금 당장 현재 얘기를 하자 말이죠. 지금 외교안보라든지 곧 있으면 말이죠. 국방 문제라든지 또 트럼프고 말이죠. 또 민생 문제라든지 상임위 현안들이 산적에 있어요. 네. 근데 이 문제만 갖고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국감이 있고 또 31일 날까지 국감인데 다 안 끝납니다. 또 그 뒤에 상임위가 있어요. 얼마든지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감을
보이콧해버린다, 전면 보이콧한다. 모든 거 국가의 정책이라는 감사 이거 올 스톱한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여당이 그렇게 나라 걱정했어요? 야당 때는 아니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와서 과거 얘기하지 마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내로남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한마디로 듣습니다. 그건 옛날에 야당이 그런 유사 사례도 있다고 칩시다. 칩시다가 있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칩시다가 그러면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할 겁니까? 아니죠. 사안에 따라서 했던 대로?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게밖에 없는 게 아니라 국감 31일 가지고 계속 많다니까 얼마든지 그 수단이 다양한 수단을 총 동원해 왔어요. 지금까지 5월 9일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지금 민생이나 산적해 있고 모든 게 많은데 이걸 올 스톱 해버리면 아니 민생 산적했던 거 야당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허 이사장님께 지금 야당의 주장을 보면 어쨌든 이건 한국당이 추천했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하는 게 맞지 이걸 왜 여당이 추천하냐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최소한 이걸 다시 한국당, 그러니까 야당에서 현 야당에서 추천을 하면 이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교체를 해보니까 5대 4가 되고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사장까지 야당에서 추천을 하면 다시 반대로 될 텐데 5대 4가 이 상황은 또 괜찮다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죠. 괜찮은 게 아니고 지금 여당에서는 5대 4로 지금 이 이사진을 바꾸는 건 바로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박문진이 뭡니까? 지분율을 70%를 갖고 있고 경영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박문진 이사에서 그 지금 현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고 되는 거예요.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당연하죠. 해임 절차로 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반대는 김장겸 사장이 그 후속 조치가 눈에 보이는데요. 해임이 그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당의 그러면 그렇죠. 방향이라고 볼 수 그냥 있는 임기대로 가자는 거죠. 아니 제가 아까 좀 앞뒤가 상당히 모순된 것 같은데 과거의 야당 지금 민주당은 뭐 어땠느냐 지금 이제야 딴소리 하지 않나라는 건데 그대로 되돌려서 과거 야당이 어땠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여기 보십시오. 2008년 7월 달에 열린우리당이 추천했던 신태수 당시 KBS 이사를 해임한 뒤에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 추천 인사인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임명했던 이런 전례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과거에 여당이 구역권이 임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도 우리가 또 다시 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이사를 해임하는 이사 두 사람이 물러날 적에 그 물러난 과정이 너무나도 부당하다 했다는 겁니다. 그 집 앞에서 그 이사를 못하게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검찰까지 동원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은 전혀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정권에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다면 과거에 전례가 있었다 한다면 왜 야당과 상의는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겁니까? 이렇게 밀어붙이고요. 지금 야당의 논리는요. 지금 자유한국당 논리는 부당하게 그 사람들 압력을 받아서 사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몫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우리 당초에 우리 추천 몫이 여당의 몫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몫이었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는 관례상 엄명히 틀렸다라는 거죠. 분명히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 선례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자유한국당 논리는 다만 압력을 받아서 본인들이 사퇴했다 어쨌다. 그 부분은요. 그런 경향이나 정황이나 분위기나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워낙 본인들의 반송 편향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한 모든 법적이라든 정책적 문제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아니 방송 편향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방송 편향이라는 것은 그 정부에 따른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물론 그 정권이 그 추진하고 하는 국정 그 이념에다가 일정 부분 공영방송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편향 보도를 했다든가 또 편향 인사를 했다든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정말로 편향적이고 편향 인사가 된지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아요.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적으로 편향적이고 편향 인사를 했다고 단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양쪽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편향성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방송들이 편향적으로 했다는 것은 정권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공개화한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국 내부에서 절대 다수 기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여론조사를 했지만 많은 여론들이 그다음에 이게 편향성이 돼 있다라는 걸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방송이 KBS나 MBC 같은 거의 파행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평 기자들의 절대 다수가 이거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편향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노조에다 무슨 저 정치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실 아니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 자꾸 말씀하시는 게 무슨 여론조사다, 그다음 팽기자들의 얘기다, 노조들의 기자들 얘기다. 다수가. 이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수가. 기자들 다수가. 그래요. 그러면은 여론조사도 우리가요 여론조사만 갖고 그것을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했는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자들도 노조도 익하는데 노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 경영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반대를 하게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들이 이야기가 다 옳다는 거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경영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고요. 경영진에서는 왜 그렇게 했냐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 제가 일방적인 한 얘기를 가지만 한 번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면 보는데요. 우리 의 이사님 말씀은 정부 여당의 논리는 못 믿겠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아니 좀 계속 지금 토론 내용 중에 보면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도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방송 기자들의 얘기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의 논리만 믿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뭘 믿어? 아니 그 무슨 MBC든 근거로? KBS든 예. 스스로 자체적으로 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제3세력들이 나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협의기구가 없습니까? 왜 외부 세력들이 나섭니까?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니 박문진이라든지 네. 이런 인사 개편의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정부에 있고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 거고 법적 절차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놔도 어디 누구한테 맡긴다고?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 MBC면 맡긴다고요? MBC 자체적으로 예. 노조도 있고 경영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노사간에 해결할 수 있는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꼭 제3세력들이 나와야 됩니까? 물론 그 국회에서 그 임명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임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지나치게 공나라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희가 거죠. 오늘, 자체적으로 예, 맡겼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제3세력이 어디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원장님. 예. 이게 뜨거운 주제이니만큼 사실 뭐 할 얘기도 되게 많은데 너무 이 얘기를 저희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가면 갈수록 과거에 이게 편향이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또 얘기가 또 다른 데로 빠지는 것 같아서 준비한 얘기를 한 가지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거든요. 원래는 뭐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여기에 관심 많았는데 지방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겠다. 예. 이번 지방선거 때 그 의지는 확고하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은 이번에 이 여수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예. 다른 회의가 아니고 시도지사 간담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광역 시도지사들이 다 모인 간담회인 거죠. 그러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간담회인데 여기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겠다. 예. 그래서 국무회의가 아니라 이제 제2국무회의까지도 만들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재정, 그다음에 복지까지 해서 4대 지방자치권을 예. 헌법에 명시해서 이거를 개헌 투표에 붙이겠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헌이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여야가 이 지방 분권 개헌에 관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입법의 범위라든지 혹은 재정권의 어떤 이양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이제 좀 상당히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좁혀진다면 아마 충분히 개헌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권 입장에서 과거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단식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지방자치 확대했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이제 완전히 완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들은 지방의 어떤 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적인 대세입니다. 사실 네. 절대 다수가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간에 잘 강론적인 협의만 한다면 총론적으로 잘 아마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저 총론적으로 우리 최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예. 다만 지금
아쉬운 것은 이 자치권을 헌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입법이랑 행정이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또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지방의 권한을 이행시킨다는 것,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가 되고 사실 그 도시국가로 형성을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방 분권화만 이루어져서 되느냐 하는 부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권력 구조하고 맞물려 가는 거지 어느 한쪽 축이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움직이는 권력 구조하고 지방 분권화는 연동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에 있는 상태에서 지방 분권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 대통령이 강력한 지금 중앙정권을 하고 있는데 지방 분권을 어떻게 합니까? 이양이 되겠습니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방 분권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개헌의 법적 근거가 바로 국민투표법입니다. 이 국민투표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말로 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권력 구조 문제를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한 상태에서 그리고 지방 그 헌법화, 지방 분권화를 헌법화 시켜야 되는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았는데 한 지방 뭐 분권화를 하겠다는 그 얘기만 갖고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투표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입법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 분권을 통째로 내준다 말하자면 연방 정부의 보금각에 지방의 분권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데 그대로 실현될 경우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은 많이 완화가 됩니다. 아주 많이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권력 구조의 개편인데요. 저는 과거 이제 TV 토론 다른 데 갔으면 사실 제 순전히 개인적으로 본다면 진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요 4년 중임제냐 이원 집정부냐 이 논란으로 가면요 해답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도적이고 어떤 법적인 보완으로 해서 헌법적인 상당 부분 이제 보완하는 방면으로 가야지 이 전체적으로 권력 구조 개편으로 가면 온 나라가 말이죠. 온 국민이 모든 지식인들이 모든 정파들이 목숨 걸고 완전히 싸우는 그런 정말 전쟁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앞으로 여야 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참 뜨거웠던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